근데 자꾸 저 진짜 너무 돈미세 같아요. 그 어떤 가치라는 카테고리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돈이 있는 거지. 그 가치 위에 돈이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돈은 판단 기준이고, 계속 돈과 지속 가능성과 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여기서 만들어가는 시간도 그걸 찾기 위한 시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게 제가 막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는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되지 않아요. 뭔가 꾸준히 쏟아야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조금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를 좀 모셔봤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용산에서 비서재 운영하고 있는 이채민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가 채민님을 알게 됐던 게 비서재를 한참 자주 왔을 때가 작년 여름 좀 지난 가을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한참 글쓰기에 빠져 있을 때 수호클럽을 왔었는데, 그때 저랑 채민님이랑 그때 이끌어주시는 리더분이신 린님이라고 세 분이 있었어요. 그때 모임이 저는 너무 기억이 좋았었어가지고 그때 한참 비서재에 꽂혀서 작년 연말, 가을부터 겨울까지 한참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민님이랑 좀 여러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초대를 드렸는데, 되게 반갑게 응해주셨었는데 오늘 뭐 떨리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신지 좀. 근데 할 때마다 떨리고 적응이 너무 안 되고 근데 뭔가 편한 질문들, 제가 대답을 하기 수월한 질문들을 많이 뽑아주셔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한 편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서재라는 공간에서 이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고,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없기는 해서 직접 오시지 않으면 설명을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비서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4년 10월쯤에 제가 아는 분 사무실이 저녁 시간에 비어 있어서 그럼 그 빈 시간 동안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대신 이제 좀 싸게 공간 대여를 하겠다 하시고, 그때 이제 당근 베이스로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한 100분 정도가 모였고 되게 이런 시간들이 조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책을 읽으면서 뭔가 극복했던 것처럼 사람들도 조금 어떤 핑계로든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시간이 정말 귀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무실 계약기가 끝날 때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없애야 되나, 솔직히 이 고민도 하다가 그냥 조금 더 가보자 해서 제 작업실 겸 오픈한 공간이 여기 비서재고, 비서재 오픈하고는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 보니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월세도 내고 뭔가 일적으로 이걸 잘 풀어가 보자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지를 좀 드렸었는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은 반드시 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돈은 지속 가능한 장치여야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자. 이 세 부분을 좀 크게 좀 오늘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좀 언제부터 좀 가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 그 사무실을 제공해 주신 분이 그 코칭을 하시는 분이에요. 경영 코칭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뭘 할지 좀 되게 방황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당장 월급이 필요하겠는데, 내가 지금 뭐 창업을 하고 자시고 돈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일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 이제 회사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퇴사하고는 자기 효능감이 엄청 넘치는 상태라 난 뭘 해도 되지. 그 막판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되게 성과가 좋았어서 나 그냥 혼자 해야 되겠는데? 나 이렇게 능력 좋으면 혼자 해서 혼자 먹어야겠는데? 이 생각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뭔가 되게 크게 돈으로 세게 맞으니까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고, 사실은 막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뭔가 그런 돈의 안팎이 들어오면 완전히 자유로운 그 뭐 파이어족도 아니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서관이라는 곳에 이제 대피해서 그때 책을 읽었었던 거고, 그거 끝날 때쯤엔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 효능감이 또 박살이 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코치님이 옆에서 보면서 너 진짜 너무 불행해 보인다고, 너가 회사를 가는 것도 괜찮지만 존중하지만 내가 몇 년간 너를 봤을 때 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너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 사무실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그 잠깐 접었던 숙박업을 다시 하려고 조금 알아보고 다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숙박업이 먼저 세팅이 돼서 그거를 이제 돈을 조금씩 벌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독서 모임은 완전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독서 모임 해요. 여러분 와서 책 읽어요 하면 대부분 네. 안 오세요. 왜냐면 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때는 이유는 왜냐면 가서 포교 활동을 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때는 10,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0,000원이든 뭐든 돈을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주춤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뭐 거의 마이너스로 했죠. 왜냐면 뭐 와인도 제공해요, 입구 공간도 제공해요. 그런 게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뭐 처음에는 한 명이 와도 했고 아무도 없어도 그냥 일단 저는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뭐 그랬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였죠. 뭐 6명이 와도 7명이 와도. 그래도 뭔가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코치님이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정산을 했어요. 막 되게 뿌듯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막 신나서 했어요. 그 사람들 모아서 뭔가를 하고 해내면 약간 뿌듯하고 이상한 도파민이 돌거든요. 그런 아 막 짜릿하고 막 계속 이걸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아 저 진짜 약간 이거 잘하는 것 같다. 와, 너 그렇게 신나서 얘기를 했더니 채민아, 너 지금 너가 인건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고려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요. 돈을 쓰는 건 뭘 하든 재밌어. 너가 그걸 일로 진짜 하고 싶은 거면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너 그거 취미로 전환해야 돼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그려도 적자인 거예요. 어떻게 그려도 적자인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그려도라는 거는 뭐 비용을 올려도 적자다. 비용을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 올려도 적자고 이 회차를 올려도 적자고 왜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있고 막 근데 이건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당근으로 할 때는 이게 어쨌든 당근은 여러분 여기서 뭔가 장사를 하세요 이런 판이 아니라 진짜 그 모임이기 때문에 무료가 훨씬 많고 유료는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갑자기 장사꾼처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갑자기 말이 막 여기저기로 새버렸는데 어쨌든 그 돈을 생각해야겠다라는 계기는 그분의 말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돈이 벌리지 않으면 그건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돈을 쓰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즐겁다. 너무나 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럼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건가? 거기서 좀 탈피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스트잇을 붙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랑 이런 걸 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좀 벤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은 뭐지? 내가 돈을 벌려면 이걸 일로 가져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나온 게 독립서점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책을 읽는 행위를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어쨌든 가지고 있고 어떤 사명감처럼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상품화해서 팔려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였고 그런 형태를 고민했을 때 제가 막 카페나 이 바를 만들기에는 자본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정도 제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이리턴은 무조건 좋긴 하지만 저는 그냥 로우리스크 노멀 리턴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식음료는 전혀 아니고 그럼 독립서점을 한번 해보자. 근데 새 책을 들여올 자신은 없으니 그럼 헌책방을 해보자가 시작이긴 했어요. 근데 헌책방 일하기엔 또 제가 또 너무 돈을 안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책을 입수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옥돌 책방이었는데 비서재로 전환을 하면서 이름이 처음에 옥돌 책방? 이제 옥돌민을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색도 약간 옥색들 좀 넣고 그렇게 하려다가 또 이것도 중고로 다 주워오다 보니 예산 맞추고 그냥 그래서 비서재가 됐어요. 비서재 이름이 너무 갑자기 뜬금없지만 궁금해. 서재인데 서재가 아닌 공간 이거 그래서 비서재고 그 영어명은 Non Ordinary 그래서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서재다 도서관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책 읽는 사람들이 꼭 책만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책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뭔가 놀기도 하고 좀 글도 쓰고 일기도 쓰고 좀 사람이 글 쓰면서 또 정화도 좀 되고 대화도 하고 뭔가 보드게임이든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도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이랑 하면 다 재밌지 않을까? 해서 서재지만 책만 읽지 않고 그냥 책 읽는 사람들이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비서재가 결국 됐던 거예요. 의미가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비서재에 참여하는 참여원으로서 느끼는 비서재에
가장 큰 코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 맞아요. 살롱처럼. 뭔가. 맞아요. 살롱이 맞아요. 살롱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채미님에게 비서제의 의미. 진짜 단순하고 1차원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 하나 있기는 해요. 제가 계속 책을 편하게 읽어도 되는 엄청난 핑곗거리예요. 왜냐면 막 진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면 억지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막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게 뭔가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네. 아 내가 이럴 시간이 있나? 이렇게 책 읽으면서 여유를 즐길 시간이 있나? 아 빨리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책도 나 지금 일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 있고 핑계를 댈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비서제가 제가 책을 꾸준히 읽을 수 있게 하는 엄청난 핑계거리라는 의미에서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도 하고 영상 매체에서 또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민한테 또 책의 의미가 굉장히 크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영상 매체로 접하는 거랑 내가 직접 책을 소화해내는 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 매체로 접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이 책에서 뭐 이 책이 그냥 궁금해서 그냥 가볍게 이해해 보려고 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책을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해한다거나 이런 도구로는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온전히 그 책을 흡수하고 내 식대로 받아들이려면 그거는 독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약간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고 유튜브 요약본 영상을 봤다고 해서 그 책을 읽었다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들어봤어 그 정도인 것 같고 저한테 있어서 책의 의미는 일단 그 도서관에서 제가 8개월 동안 70권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었던 이유는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약간 이렇게까지 괴로워도 되나? 뭔가 살면서 더 이상의 큰 고통이 안 찾아올 줄 알았는데 뭔가 다시 오니까 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10대가 힘들었는데 10대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한 20대 중반쯤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뭔가 관계나 일적으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가 진짜 제 인생이 최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겨우 벗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막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랬던 건데 겨우 벗어났는데 이제 내가 아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구나 삶이 라고 느끼던 때에 갑자기 또 큰 일을 맞아버리니까 그러면은 이걸 아무리 극복해도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건가? 그러면은 왜 살지? 약간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하나씩 읽기 시작했던 게 철학책이긴 했어요. 왜냐면 좀 궁금했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어떤 삶의 허무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었던 책이 제 기억에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였거든요. 그걸 읽고 막 다 이해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거구나.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근데 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랑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하다 해서 철학책 위주로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설을 처음에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내 인생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인생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결국엔 철학책을 읽다 보니까 소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얻는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뭔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어떤 인간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로서 그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또 소설책을 읽어야 그걸 조금 그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조금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고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좀 뭔가 마음이 다시 좀 돌아와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고민이나 나한테만 닥친 것 같은 시련들, 내 시련이 원래 제일 큰 시련이잖아요. 그런 걸 조금 그냥 가볍게 내려놓고 사실은 이거 다 겪는 거야 라고 좀 소화하게 해주는 게 책의 역할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포인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인 거긴 해요. 되게 순수한 동기긴 한데 굉장히 그 시절에 채민님의 그 시절에 굉장한 지지자? 동반자? 위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채민이 그 시절의 경험 들어보면서 나의 시절은 또 어땠었나? 나의
책에 대한 경험도 어땠었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또 드는 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보자면은 굉장히 그 독서몸이란 게 채미님의 삶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자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 멘토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으실 정도로 굉장히 큰 삶의 에너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채미님이 깨달으셨던 거는 꿈을 지속할 때 돈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어떤 동기? 지속 자원들 하시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기준이라고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 판단 기준이 돈이고 지금도 돈이 기준은 아니고 판단 기준으로서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돈은 판단 기준이고 계속 돈과 지속 가능성과 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결국 그 당근 모임을 한두 번씩 하면서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계속 적자였으면 저는 지속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점점 흥미를 잃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걸 돈이 벌리면 좋은 게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더 해줄 수 있어요. 뭐 처음에는 진짜 탄산음료 못 샀거든요. 이제 탄산음료가 생겼어요. 오는 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죠. 왜냐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이 돈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이 공간 자체를 뭐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공간에서의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규모도 커지고 제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그러면 이거는 당장 관둘 필요도 없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큰 기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너의 입장이랑 모임을 이끄는 그런 플레이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적절히 분별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람 좋아 인간이 아니긴 막 사람들 좋아 막 같이 막 떠들고 시간 보내면 막 에너지 충전돼 이게 아니라 저는 충전을 완전 혼자 해야 돼요. 그냥 진짜 혼자 이렇게 있어야 좀 충전이 되고 그거를 여기서 좀 쓰고 근데 그 쓰는 게 그렇게까지 소모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순간은 재밌지만 충전은 되지 않는 그래서 플레이어로서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11월에 사실은 왔고 그 당근 모임 하기 전부터 좀 알고 계시던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스낵북클럽 그 당근 모임이 스낵북클럽인데 스낵북클럽 할 때도 되게 도움 주셨고 비서제 시작할 때도 좀 도움 주셨던 그 세 분이 계세요. 림님이랑 한솔님이랑 그 게임 나이트 하고 계신 젠젠님 이렇게 세 분 계신데 젠젠님이 저의 에너지 레벨이랑 좀 비슷해요.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눈치를 채셨던 건지 11월쯤에 그냥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말해요. 도와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호스트를 맡긴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분산을 하면서 제 플레이어로서의 에너지는 관리가 조금 된 거죠. 원래는 막 주 4일 제 모든 어떤 평일 저녁을 다 바쳐가면서 막 몇 명이야? 한 번에 7명이라고 하면은 28명, 30명을 매주 보면서 약간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맡기면서 조금 해소가 됐고 그 운영자로서의 에너지 관리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일상의 루틴, 일상 시간을 확보만 하면 그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할 일이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서제를 몰라주는데 내가 쉴 시간이 어딨어.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사실 그게 제가 막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는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되지 않아요. 뭔가 꾸준히 쏟아야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조금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지속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겠네요. 에너지도 확 쏟아버리면 번아웃이 오죠. 아무것도 못하는 기간이 생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꾸준한 상태 제가 버틸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정도의 에너지만을 방출하면서 일상에서 이걸 채우는 비율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자로서 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 운동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그 업무 폰을 일하지 않는 시간에 아예 안 보는 거. 그 정도로만 해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초콜릿 못 가고 있고요. 월요일 일이 제일 많아서 일단 그 림님에게 다 맡기고 저는 막 일을 합니다. 재택을 하고 제가 출근을 하는 날은 서재 소개팅이랑
자유독서랑 포틀러 파티 아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포틀러 파티도 에너지가 없을 때는 못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하고 번씩. 지금은 좀 대화 세션을 네. 많이 맡으려고 5월부터는 자유독서도 제가 아예 안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서재 소개팅이랑 네. 아마 대화 세션 이렇게 일단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재 소개팅을 왔었었는데 채민님 근데 에너지 진짜 많이 쓰실 것 같았어요. 진짜 채민님 그때 제가 왔을 때 아이들이 많기는 했어. 근데 채민님 진짜 에너지를 여기에 쓰시겠다.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서재 소개팅은 일주일에 한 번 계속 쭉 하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어제는 2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그 대화 세션 맡아주신 유정님이 그 파트타이머로 네.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에너지 소모 많이 되고 애초에 서재 소개팅은 저 로테이션을 안 가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는 거를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약간 뭐가 제일 아쉬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생략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생략되는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랑 뭔가 그 짧은 시간 내에 나를 어필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허둥대거나 아니면 말을 잘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제거한 환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광대가 되실 필요 없고 광대는 그냥 저 하나로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엄청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해야 할 기본적인 질문들은 제가 다 하고 그 맞아. 마지막에 1대1 대화 시간에 따로 궁금한 걸 물어보셔라 이런 거라 저는 사실 그게 참여자 입장에서는 효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에너지 소모 많이 그러니까 돼요. 저는 참여자 입장에서 너무 좋았죠. 사실 진짜 로테이션 다 이거 특이 다 똑같을 거야. 나가면 진짜 기 빨려서 거의 마지막 타임 그 분들이랑 얘기도 그냥 뭐 동태눈깔 돼서 근데 프로그램 구성도 너무 좋고 채미님이 앞에서 차분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저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거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보존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대화를 했을 때 상대한테 집중을 하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채민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끝나면 진짜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어때요, 채민이? 그래서 사실 1대1 네. 대화 시간은 저기 책장 뒤에 있잖아요. 진짜 그것만 기다려. 게임 나잇 말고 다 참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다 맞아요. 참여했죠. 대화, 초보클럽, 소개팅, 자유독서 오셨나요? 자독서 왔죠. 한솔님이랑 했었죠. 다 참여를 다 했는데 단연코 그 서재 소개팅이 호스트가 굉장히 빡세다. 그리고 앞에 나눴던 얘기들이랑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채민님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좀 무엇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작년에 돈 미세가 됐어가지고 그렇다고 돈 미세라고 해서 막 진짜 막 사람보다 돈을 우선으로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돈 미세라면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로테이션 소개팅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는 또 충격이었던 게 이게 어, 효율이 네. 나오나?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든 옆으로 옮겨 넣어가지고. 옮겨 넣어서 하면은 맞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알게 된 게 돈이 돼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를 기준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마음이 동하느냐고 아직 그거를 언어화하지 못했고 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고 싶냐, 돈이 되냐. 그 돈이 되냐가 막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주냐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최소한의 그 선을 넘느냐 이건 것 같아요. 항상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돈이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근데 하고 싶어 이게 끼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러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가치가 역전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게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재밌네요. 완전 나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네네네. 착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기도 해요. 왜냐면 그 어떤 가치라는 카테고리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돈이 있는 거지 그 가치 위에 돈이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예시는 그거밖에 없긴 한 뭐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요. 아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나 돈이 없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필요해요. 그쵸? 근데 그들이 바라는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지. 뭔가 이 정도 나이 때면 이 정도 벌어야 되고 요즘 결혼할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간대. 이게 평균이래. 이거 이상은 해야지. 이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엄청나게 많이 휘둘리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판단 기준이 돈으로 돼요. 너 그럼 그 정도 돈이 있어? 나 그 정도 없는데? 그럼 네 그럼 파또 안녕?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는 정신을 꽉 잡아야 맞아지긴 하지만 서로 원하는 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넣어야 되는 건데 돈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바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회적인 평균치에 맞추려고 하는 건 그건 역전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카테고리 가치라는 카테고리 안에 돈이 있다. 근데 그 카테고리 밖에 돈이 우선한다라고 오해하는 건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긴 하지만 근데 뭔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아까 초반에도 말했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만큼 너 돈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큼의 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디 진짜 시골 마을 가가지고 그냥 뭐 초가집 같은 데서 그 자급자족하면서 막 그 뭐야 도로처럼 살고 싶대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돈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이미 다 모았어요. 그러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그냥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것도 관심 없고 그냥 합정 메세나폴리스에서 살면서 맨날 그냥 1층 스타벅스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럼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어서 그렇게 바라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 정도는 살아야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렇게 바라게 된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려면 자신을 아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기 오시는 분들. 그걸 찾아가려면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내면도 들여다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된다. 사실 이 여기서 만들어가는 시간도 그걸 찾기 위한 시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이 파트가 자기 투자 파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러 다니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경험하러 다니고 운동도 하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저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세미님이 자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 투자 같은 경우는 돈이랑 시간 그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것도 투자 영역이라고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제가 헬스장을 2개를 다녀요. 이 근처에 하나 다니고 집 근처에 하나 다니고 집 앞에 헬스장은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같이 하려고 잡아놓은 거 그런 거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운동 그리고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배우는 것들 강의 같은 거 좋은 강의 열린다고 하면 요즘은 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보다 우선시하고 좀 챙기는 거는 확실히 좀 제대로 쉬기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저 업무폰을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1월 이후로는 숙박업을 안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해서 저걸 이제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서진 초반에는 막 새벽에 연락이 오든 뭐 상관없이 막 그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알림을 확인하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안 봅니다. 쉬는 날에는 철저하게 안 보고요. 그리고 막 산책에 4-5시간 그냥 써버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투자?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아끼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휴식을 굉장히 호화롭게 쓰는 거 돈이든 시간이든 근데 좀 더 시간적 측면에서 호화롭게 쓰는 거 좀 그거를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사우나에 엄청 꽂혔어요.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막 다니고 있어요. 사우나 북한산도 갔다가 엄청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 아 그러네요. 완전 멀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서 여행 다니듯이 갔다가 또 3-4시간 이렇게 쓰고 와요. 멍 때리면서 사우나 찜질하면서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요즘에는 그런 자기를 위한 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들 필요한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막 찌들었던 거를 약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중화시킬 수 있는 비서재라는 공간도 있고 이게 진짜 일이 너무 바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줄일까라고 봤을 때 일단 운동 못 하게 되고요. 책 안 읽게 되고 산책 안 하게 되고 사우나 안 하겠죠? 저 반대편에 있는 북한산 안 가겠죠? 근데 그거를 지켜줘야 일의 효율이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원들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만나고 보자들을 만날 때 자원들이 없으실 분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알매도
육아를 하거나 일을 해서 너무 에너지가 다 소진해.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할 수 없는 환경이 그냥 지금 우리 세대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좀 속상하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진짜 저도 갑자기 엄청 바빠지면 못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사치라고 했지만 저는 사치의 다른 말이 약간 특권. 아. 진짜. 맞아요. 특권. 정말 저는 이제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거든요. 오늘도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늘도 집에서 이따 편집하고 이렇게 채민이 이렇게 만나러 오고 이렇게 영상 찍는 날이 아니면 주말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그런 공간. 맞아. 성수 막 이런데 주말에 가면 이제 피 터지잖아요. 그래서 성수 막 이런 평일에 가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티룸이 있어가지고 가서 진짜 평일 오전이면 진짜 사람 없거든요. 정말 계속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자기 시간의 확보. 이거는 진짜 건강한 삶? 맞아요. 에 대해서는 자기 시간을 확보하고 자기가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뭐 때때로 뭐 돈이 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사람들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생각이 들고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보자면 이번 파트는 경험과 효능감 파트예요. 그래서 비서제를 운영하시면서 이건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과 반대로 내가 좀 많이 부족한 이 부분은 좀 부족한데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이거 질문 적혀있는 거 보고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놓치게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는 또 되게 역설적이게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려면 이러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오기는 해요. 그냥 또 아까 그 얘기예요. 진짜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8대8을 해야지. 왜 3대3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채민도 그거를 인원수를 늘리고 싶기는 하세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겠죠. 근데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같이 충돌이 세미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야 돼도 돈이 돼야 되고 근데 이유는 아세요? 채민님? 아예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참여자로서 그런 환경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참여자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제가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여기서 되게 자원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대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주제도 명확하게 막 사람들이 재밌어할 만한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콘텐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신 거는 있으세요, 채민이? 그냥 그것도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시도를 몇 번 했던 건 있어요. 그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이나 좀 가까운 분들 모아가지고 뭐 일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걸 아예 통째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팟캐스트로 올려보자 이런 거 몇 번 처음에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 되게 이런저런 이유들로 안 하게 돼요. 그냥 방치.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콘텐츠는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게 힘든 건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거 이거 두 개를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는 거는 뭐 옛날부터도 생각했지만 저는 확실히 플레이어보다는 필드를 까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구조를 조금 바꿔가면서 뭐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를 이거 맞춰가는 과정인데 확실히 그 판짜는 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을 어떻게 필터링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잘하는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나에 대해서 또 새롭게 생각이 정리가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각이 들었던 거나 깨달은 점이 혹시 있으신지 좀 그런 부분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달은 점 뭐 요즘 하고 있던 생각들이랑도 좀 겹치긴 하는데 진짜 약간 애매하고 설익은 돈미세다라는 걸 또 깨달았고요.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 저는 궁금한 게 돈미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돈미세면요?
그냥 뭔 얘기할 때마다 돈 하는 거 정도?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너무 얘기를 안 해도 그렇긴 한데 뭔가 계속 붙는 게 음. 이게 그 머릿속에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모든 생각을 다 꺼내놓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생각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 네. 그게 이렇게 틀어먹으려고 해도 새어나올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 그런 상태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 반대로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부족한 영역에는 돈이 확실히 있는데 판단 기준으로는 돈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애매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채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분명 경제적인 그런 보상이라든지 너무 필요해. 왜냐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싫어서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 같고 뭔가 그 우리가 정의하는 그 돈미세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다른 단어로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뭔가 채미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돈미세 하면은 너무 좀 약간 오해하기 딱 쉬운 그런 단어기 때문에 뭔가 돈미세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를 그 채미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 소개할 때. 저 약간 실용적인 낭만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오 이거죠. 돈미세 아니야. 실험적인 맞아. 낭만주의자. 그게 맞아. 돈미세는 그냥 요즘 저의 약간 그치. 고민이었던 것 같고 주의 딱 확실히 말씀해주신 게 경계하려고 오히려 그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늘 저 소개하는 일 있으면 실용적인 낭만주의자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낭만을 즐길 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현실 땅에 발을 붙이면서 낭만을 약간 향유하는 사람이 약간 실용적인 낭만주의자 같아요. 둥둥 떠다니기만 해서는 언젠간 끝이 날 낭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실적, 이상적인? 현실적인? 실용적인 실용 둘다 아니야. 이상적인 낭만주의자면 그거는 이제 그냥 진짜 하늘을 떠돌아다니겠다. 웃겨. 실용적인 낭만주의자. 맞아요. 아 그리고 정말 끝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말 어떤 분 정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그 보신 시청자 분들을 보면은 정말 랜덤이더라고요. 20, 30대 40, 50대 다 있어. 2, 3, 4, 5 다 있고 여자 남자도 다 섞여 있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해외에서도 보시는 그래요? 해외 교민들이신가 봐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저는 어떤 뭐 책이나 영화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얘기를 들을 때 그 진부한 결말 좋아하거든요. 돌고 돌아 결국은 사랑과 평화가 가장 인간에게 적합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합시다 저는. 게 악뮤가 요즘에 엄청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악뮤 음악 듣고 마무리 좋아요. 합시다. 악뮤. 요즘에 악뮤 나오는 노래가 엄청 좋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요. 저 악뮤 진짜 좋아하고 콘서트도 갔고요. 아 진짜요? 네, 저 안 그래도 오늘도 이찬혁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 평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뭘 들을까요? 그렇게 뭐 들을까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좋아요. 긴 거 있었는데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움. 그것도 좀